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아재가 퇴출되고 젠틀맨 H가 왔습니다. 자, 앞으로 젠틀맨 H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젠틀맨 H 과거에 이 평론가 황장수 종편이나 공중파에 많이 나갔죠. 그럴 때 이런 모습이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멋있었죠. 그래서 본드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한 7년여에 이르는 뉴핀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망가져가지고 꼰대 아재까지 갔다가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화성 17호. 화성에 가는 우주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뚱돼지 김 장난감 화성 17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말입니다. 전 세계가 카메라를 어디로 맞췄느냐? 벨기에 수도 브뤼셀. 그건 EU나 나토의 본부가 있는 데죠. 자, 그 브뤼셀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 심지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캐나다의 트루트 수상, 이런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물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 전 유럽의 이 나라의 대통령, 총리가 다 왔죠. 그래서 뭘 의논하려고 했느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제재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군사 지원을 하고 또 러시아를 도우려는 중국이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는가. 이것이 겉으로 내건 그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보도되지 않은 이면을 이렇게 더 중요시하죠. 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서방 국가들은 적당히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적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항복 이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러 국가로 만들고 기존의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대통령을 하나 갖다 박아서 그래서 친러 국가가 되는 거를 그냥 자포자기해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라는 행편없다고 생각했던 코미디언 출신이 러시아하고 싸우자. 기후를 지키다가 죽겠다. 도망 안 간다. 우리는 탈 것보다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고 전 세계 의회에서 좀 아마 젤렌스키가 출연한 나라는 화상회의로 국회에 그건 괜찮은 나라고요. 출연 안 한 나라, 한국 같은 나라는 괜찮지 않은 나라입니다. 일본 의회까지 젤렌스키가 화상회의로 이렇게 연설을 하고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 브뤼셀의 그 회의에도 젤렌스키가 화상회의로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잘 싸우면서 한 달이 되니까 사실상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언제 보따리를 싸야 되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이거는 젠틀맨 H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맞추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젠틀맨 H가 사실 좀 금방을 떨자면 이것만 맞춘 겁니까? 바이든, 트럼프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 거의 다 맞췄죠. 영국의 브렉시트까지도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게 되면 저것들이 우리가 졌다, 미안하다, 돌아갈게라고 돌아갈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상대로 꼬장을 부릴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꼬장은 재래식 군대를 보내서 졌는데 그 다음에 꼬장은 뭘로 하겠습니까? 재래식 부대 아니죠. 그 다음에 꼬장은 러시아가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자, 그런데 정말 하나 도시가 날아가 버릴 정도로 거대한 핵무기를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기에 크기, 규모를 조절해서 소형 핵무기. 우리가 군사적 용어로 전술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그건 터져버리면 한 그 근처 100만 명, 그 도시가 다 날아가 버리는 핵무기죠. 그런데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과 소련이 머리를 써가지고 서로 너무 큰 핵무기를 쓰면 같이 죽으니까 그걸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합니다. 나도 죽고 니도 죽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두 나라가 뭘 고민했느냐면, 저게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막기에 한계가 있을 때 전술 핵무기를 쓰자. 이거는 근처에 한 10만 명 정도가
죽거나 한 5만 명 정도가 죽을 수 있는 아주 성능이 작은 핵무기입니다. 그래도 핵을 가지고 양만 줄였지, 크기만 줄였지 핵무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써버리면 저쪽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한 몇십 방만 터뜨려버리면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개씩. 그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거대한 폭탄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한반도 비핵화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국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철거하기 전에는 한국에도 1000개 이상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이 비행기로 전술 핵무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대포에 쏴서 북한을 향해서 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반도 비핵화선언 또 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다 폐기해버리면서 한국에 있던 전술 핵무기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미국은 그 전술 핵무기가 한 지금 2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러시아는 2000개가 아직도 안 없애고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포나 비행기에 그 전술 핵무기를 실어서 기후에다가 쏘게 되면 기후에 몇 개 동네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 방 쏘놓고 항복하라. 아니면 그 다음에 젤렌스키 너가 숨어 있는 데다 쏘겠다. 아마 그 근처 100m만 가도 젤렌스키는 아무리 지하에 숨어 있어도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한 달 싸웠는데 15,000명이 죽고 2만 명이 부상하고 러시아 전력이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도 더 싸울 전력이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없다고 그럽니다. 더 갖다 부을 군인이나 무기나 탄약도 없다고 그래요. 러시아의 현재 형편이요. 그러니까 푸틴이 만약에 여기서 젤렌스키한테 이제 그만 싸우자. 없는 걸로 하고 집으로 갈게. 자, 이렇게 할 경우에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아마 러시아 국민들의 퇴진 시위와 또 러시아의 군부나 정보기관이 푸틴을 제거하려고 쿠데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 러시아의 국방장관도 사라졌고 합참의장도 사라졌고 FSB라고 부르는 정보국의 국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푸틴이 전부 감금을 하고 있죠. 푸틴의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푸틴을 비판하면서 해외로 지금 다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러시아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푸틴이 계속 통치를 한다? 지금까지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이렇게 따랐던 거, 실제로 러시아에 선거를 하면 푸틴이 70-80%의 득표를 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자신을 능가하려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 나오면 암살하거나 깜빵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유력한 반푸틴의 주자가 나발리인데 깜빵에 가둬버렸죠. 과거에 재벌 중에 자신한테 도전했던 호도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징역 10년을 살리고 재산 다 뺏고 해외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력한 러시아의 반정부 리더가 트럭이 싹 지나가는데 다리 위에서 그리고는 나니까 죽은 채로 발견됐죠. 그 사이에 암살을 했죠. 자, 이러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반정부 세력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푸틴의 친위 세력들이 의회, 듀마라고 부르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왜 푸틴 세력을 지지할까요? 그것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사람들은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련도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왕정이었죠. 그러다가 91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소련은 당시에 땅도 넓었고 힘도 셌는데 이제 땅은 줄어들고 힘도 줄어들고 또 소련 시대에 해주던 복지도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구소련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소련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과거의 제정 러시아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권위주의적 독재로 사실상 황제로 러시아를 끌어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티브를 잡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문재인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짓말로 잘 왔어요. 초반에는 많이 땡겼겠죠.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는
상당히 미국이나 한국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해 왔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계속 미사일을 수없이 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상당히 깝깝했어요. 문재인이가 다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됐는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을 합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온갖 종류를 쏴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해요. 자, 김정은이가 열이 받았죠. 자, 저자들이 끝까지 나를 못 보고 외면하는데 우리의 핵 실력과 미사일 실력은 이제 어마어마해져서 2017년 11월 마지막으로 북한이 ICBM을 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 그런데 너네들이 우리를 모른 채 하면서 우리를 없는 취급을 해? 그렇다면 내가 사고를 쳐주지. 이게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쏜 화성 17호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게 2017년 11월입니다. 그때 화성 15호였죠. 자, 높이 고각 발사했습니다. 보통 이 미사일은 35에서 45도 각도로 쏘는데 그렇게 쏘면 미국에 가버리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주 높게 수직으로 쏩니다. 거의. 자, 그때는 4,475km까지 올라갔어요. 하늘로 4,475면 우주죠. 그런데 이번에는 6,2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고도 그때는 거리가 950km였는데 이번엔 1,080km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5도로 쏘면 그때는 13,000km였는데 이번에는 15,000km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미국 전역이 아니라 미국의 일부는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은 미국의 바이든이 어디에 숨든지 그곳에다가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왜 어제 쐈을까요? 자, 핵 문제를 놓고 비밀리에 지금 바이든과 나토, EU, G7 이런 서방의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 졌고 핵을 사용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전쟁에 개입해야 되느냐에 대해 합의를 해놓자. 그래서 비밀리에 이 타이거 팀이라는 TF팀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는 정해놓지 않으면 맞고 난 뒤에 어리둥절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놓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교감을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자들을 흔들어 놓겠다. 그래서 그 회의에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공항에 내려서 회의장, 브뤼셀의 회의장으로 가는 중에 북한이 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하니 바이든이 앞통수도 아픈데 이제 뒤통수까지 아파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 타이밍에서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는가라는 여부에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미국 세계 어디까지도 다 도달할 수 있는 ICBM이 있다고 숟가락을 딱 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까지도 너네들이 같이 의논해라. 자, 북한은 왜 이렇게 서둘까요? 원래 4월 15일쯤 김일성이 생일인 태양절에 쏘지 않을까 했는데 일찍 쐈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 노무현이 퇴임 직전에 북한까지 갔다 왔지요. 국정원장이 왔다 갔다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될 줄 알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바뀌고 싱가포르에서 북경에서 만났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베이징에서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나서 북한이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너가 우리한테 준 봉투, 이 더러운 봉투 돌려준다고 던져버렸어요. 실제로 던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북이 이제 너네하고 안 놀겠다. 그 뒤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천안함이 침몰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바뀐 윤석열 정권, 이것이 MB 정권 2고 그 MB 정권 때 안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간다라고 지금 인수위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북한은 MB 정권 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초장에 겁을 주고 남한 정권이 정식으로 5월 10일 출범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충격을 주고 또 세계가
브뤼셀에 러시아 핵 때문에 모였을 때 북한의 핵도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지금 빗장을 열은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 핵실험을 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핵실험을 북한이 할 거고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핵박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 이것은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협박과 더불어서 양축으로 세계를 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요, 실제로 아주 나쁜 자지만 그 나쁜 자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이나 그리고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부분, 지금 김정은은 한국 정권쯤은 아주 관심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머리는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다. 앞으로 저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참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김정은만큼 머리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없습니다. 참 한심하죠. 젠틀맨 H가 간다.